이번 주 시민데스크, 전에 없던 무관중 올림픽이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열전과 감동의 순간을 담은 YTN 올림픽 보도들을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화면 너머의 목소리로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는 이선영 해설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렬입니다. 이번 주는 강진원 앵커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취업난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입사원을 뽑은 뒤 이 개인 신용정보를 가로채서 대출에 악용하는 수법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지원한 업체의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종 스미싱 사기,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실효성 높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을까요? 스포츠 뉴스는 YTN의 보도 중에서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한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시청자들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쫄깃한 긴장감을 주거나 아니면 또한 임팩트 있는 보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좀 많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년이나 연기된 후에 가까스로 개최되었던 그런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올림픽 같은데 이제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이 YTN이 다룬 올림픽 보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눈에 띈 측면이 있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도되었던 도쿄 Y 로그라는 코너입니다. 7월 18일부터 응답하라 7편 이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림픽 취재 기자가 출국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또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았던 그런 일본인들이나 현장 내의 분위기들, 그리고 날씨, 더위와 태풍도 관련 얘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교통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이런 취재 과정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평가하면서 일반 뉴스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올림픽의 뒷이야기들을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빠짐없이 본 편입니다. 또한 조은지 기자와의 현지 연결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7월 27일 보도된 양궁 김재덕, 바닷바람 뚫고 순항, 수영 황선우 희망 쐈다. 예, 이 뉴스였는데요. 경기 결과와 일정을 다 전달하면서도 그것에 더해서 취재 현장의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펜싱 여자 에페팀의 은메달 확보 소식을 담을 수 있을까 계속 지켜보다가 올라왔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멘트를 이제 기자가 했는데요. 3, 4분 동안의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긴장된 상태에서 전달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직업적인 과정들을 잘 알 수가 있어서 좀 재밌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전 이 도쿄 와이로그를 영상 보면서 소금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쥐어짰다. 극한까지 쥐어짰다. 현장에서 정말 너무 저도 리우 때 이제 스포츠부에 있었는데 정말 고생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현장감을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알리기 위한 이 스포츠부 기자들의 정말 활약이 돋보이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막 직전까지도 올림픽 한다, 못 한다. 그리고 취재진들도 이제 도쿄 측의 일이 워낙 더뎌가지고 간다, 못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과정부터 이 Y로그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를 이끌었는데 저 후배 기자가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재밌게 그걸 봤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스포츠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쿄에는 포수, 지금 취재기자 2명, 그리고 카메라 기자 1명, 모두 합쳐서 3명밖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게 많은 종목들을 다 취재를 하면서 또 짬짬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갔다는 것 자체를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물론 이제 편집과 후반부 작업은 서울에 있는 동료들이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쿄와 서울의 콜라보 작품이었다라고 이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시청자들 역시 기사 댓글을 통해서 재밌다, 뭐 유익했다, 접근 방법이 신선했다. 라면서 이렇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전통적인 보도 방식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그 브이로그의 이 경계를 허문 그런 취재 보도 기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장 스케치 리포트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라고 이제 보도국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형화된 틀을 깨는 보도 사실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만들어졌으면 그리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이 시청자 이해를 도운 코너죠. 이 올림픽 기간 진행됐던 YTN 대담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준비한 내용 들어볼까요? 예. 7월 29일 방송된 뉴스큐 세계 최강다 왔다 정상에선 한국 펜싱 어벤져스 대담에서는 남녀 각 세부 종목 단체전에서 잇따라 메달을 딴 펜싱의 그 조정용 대표팀 총감독을 연결해서 이번 대회 주요 경기 상황과 또 당시 그 선수들의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올림픽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 낭비, 지면 낭비라고 할 만큼 많은 올림픽 경기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YTN이 시청률 경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서 이렇게 깊이 있고 차분한 분석을 시도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연초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고 또 연말에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YTN이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그 주요 운동 경기에 대해서 뭐 직접 중계 방송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 사전사 후에 전문성 있는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YTN의 이번 올림픽에 관한 전반적 스포츠 뉴스를 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 결과 언어 표현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실망스럽게도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졸전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충격패 아니면 노골드 네,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는 엘리트 중심의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YTN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가 큰데 경기에서 좀 아쉬운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저도 방송하면서 막 실망스럽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진 또 않습니다. 이제 기대에 비해서 자 바꿔나가야죠. 그렇죠. 많이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바뀌고 있긴 한데. 자, 이번 올림픽의 경우에 뭐 규정도 많이 바뀌고 또 뭐 종목마다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소한 내용도 많았을 테니까 전문가의 침착한 설명 그리고 유익한 좀 대담이 필요했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빛을 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YTN은 중계권이 없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순간을 이게 생방송으로 이제 내보낼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돈을 주고 이 하이라이트 화면을 사서 일부를 이제 보여주곤 했는데 뭐 인터넷에 올릴 수도 없고 뭐 길이도 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올림픽 뉴스를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전문가나 아니면 뭐 그런 뭐 관련자, 선수, 감독 이런 쪽에 섭외에 이제 저희가 뭐 힘을 많이 기울였죠. 그 뉴스라는 게 결국 뭐 사람들 얘기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계권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장 내에서의 또 취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밖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기자들이 이제 막 알아서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싱 남자 이 사브르 팀 금메달리스트 구봉길 선수를 그 경기장 바깥에 있는 차량 안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몸무게 측정 때문에 150g 줄이겠다고 삭발까지 했던 여자 유도 강유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장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그런 구성물을 저희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내보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주무부서죠. 스포츠부에 있는 이제 김재영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이템 조율하고 취재 지시하기도 좀 바쁜 사람인데
계속 스튜디오에 출연하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모든 스포츠 부원들이 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기자들도 지원을 나와서 각자의 몫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꼭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보도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노메달이라도 괜찮다. 뭐 참가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좀 너그럽고 성숙한 의식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메달 유무보다는 좀 스토리, 희망을 그렇죠. 주는 선수 그리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결과에 이제 후회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참 보고 예. 여러 가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 이 스포츠 넘어서 뭐 정치, 사회 분야까지 영향을 준 이슈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 논란을 YTN이 잘 보도하고 설명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그 이번 올림픽 기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게 그 여자 양궁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공격 논란이었고요. 예. 이게 외신에서도 다뤄질 만큼 전 세계적 관심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YTN은 그 관련 보도가 좀 약간 너무 소극적이어서 좀 아쉬움을 줬습니다. 7월 29일 그 선수와 팬들 SNS 교류 활발 일부 악플의 논살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이번 논란을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팬들 간의 SNS 소통 양상에서의 부적절한 일례 정도로 거론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그 7월 31일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보도에서는 안 선수가 무슨 그 이런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냐 책임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지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고 그런 어떤 주장과 비판들이 제기된 맥락과 의미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 72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논란을 정면에서 다루기를 사실상 회피한 YTN 보도는 매우 미흡했고요. 언론이 적극적인 팩트체킹이나 비판을 하지 않으면 허위 정보나 또 그것들 이용하는 사회 분열적인 정치 선동은 더욱 급속도로 퍼지고 극성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찾을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정치적 공방에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신 것은 과감한 무시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좀 심하게 표현한 비겁한 회피가 아니었던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YTN이 안산 선수의 그런 관련된 페미니즘 논쟁 이거에 대해서 보도가 미흡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측면도 있는데요. 애초에 안산 선수의 그 페미니즘 논쟁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에서 얘기되는 몇 가지를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증폭이 되어서 사건화되어 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보도되는 상황에 대해서 YTN이 조금 소극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실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의미화된 것은 YTN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논평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슬기롭게 YTN에서 잘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참전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판단할 수 있게 뭐 하는 논평, 설명, 보도가 필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에디터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 과연 이게 기사가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렇게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어제 오늘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그 YTN 스포츠부에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번에도 이 사실 젠더 갈등을 이제 확산한 주범은 사실 뭐 미디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그런 증폭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이 언론 노조에서도 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기사가 되냐? 언론의 자성을 이제 촉구했는데요. 이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이 내용을 옮기자면 이 안산 선수에 대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와 차별 발언을 옮겨 쓴 기사를 모두 삭제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었다는 쪽으로 일단락되고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언론의 역할을 따져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쪽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그냥 인용만 하는 그쵸. 건 참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 가치가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조회수가 결국 전형적인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뷰징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하나겠죠. 주의를 좀 해야겠고요.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평가원님. 네, 뉴스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음 올림픽을 기약을 하면서 YTN의 스포츠 뉴스가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뉴스, 네, 그런 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하게 즐거움을 드려야 네. 되는데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흥미 속의 진지함을 스포츠는 유의 놀이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도 역시 소위 연속 뉴스라고 불리고 또 아무래도 흥미와 오락성이 기대되기 마련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도 언론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고 예리한 분석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 프로그램 개선에 더 앞장서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라면 모두 함께 누려야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YTN 뉴스를 소리로만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 화면의 장면과 자막을 새로운 음성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화면 해설 방송 이선영 해설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편하게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방송사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시청자가 불편함 없이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YTN의 화면 해설 방송을 담당하고 계신 이선영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네, 해설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에필로그 Y에서 지난번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 수어 통역 방송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오늘은 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화면 해설 방송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이고요. 네. 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막이나 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설명을 더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생방송 중에 마이크를 올려서 제가 설명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 기사 중에서 이렇게 지역에 가서 소개해주는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드론으로 이렇게 네. 전경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혹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나요? 네, 예전에 한번 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 뭐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차가 대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뭐 정상회담이 있고 이럴 때는 바쁘시겠어요. 이거 일일이 묘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누구 네. 정상이 들어오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럴 때는 네. 가끔 정말 저 인물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말을 못 하는데 빨리 찾아보죠. 그럴 때에는. 네. 저희가 수어 방송 같은 경우는 의무로 해야 되는 그 시간대랑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혹시 이 화면 해설도 비슷한 시간대나 뭐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방송법에 따라서 의무 방송 비율이 10%고요. YTN은 11%를 약간 웃도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뭐 방송은 어느 시간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죠? 저희가 10시 50분부터 2시 40분까지 한 4시간 정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주말은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해설가님은 그럼 이런 화면 해설 방송을 어떻게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있었으면 좋고 또 구체적인 어떤 계기가 거창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냥 굉장히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네. 교통캐스터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네. 이제 더 이상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이제 방송을 좀 찾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한 선배로부터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을 좀 하셨던 분이니까 네. 아마 와서 적응하시는 데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괜찮으셨나요? 네, 사실 좀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나오는 자막을 읽고 그냥 보여지는 거 좀 설명하면 되겠지 했는데 보여지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네. 수 있을까 좀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화면 해설 방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뭐 앵커나 아나운서들도 그런 것들 한 번쯤은 해보는데 궁금한 게 진짜로 뉴스 하다가도 보면 외국어 이렇게 자막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여성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쵸. 바로 다음에 남성 외국인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연기 좀 하시나요? 더빙할 때?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뷰의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엔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야라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좀 목소리를 좀 다르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다르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화난 인터뷰도 아, 있잖아요. 예. 네. 격한 감정으로 인터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도 사실 무덤덤하게 하면은 그렇죠. 전달이 좀 안 되지 않나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같이 화가 나 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런 감정이겠다 상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미얀마에 대한 사건이 다뤄지잖아요. 네. 그때는 인터뷰들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좀 슬퍼요. 네. 그분들이 나와서 뭐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그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네. 감정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뭐 저희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같이 좀 슬픈 감정을 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외화 더빙 그렇죠. 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좀 목소리별로 다르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네네. 남자 목소리일 경우에 조금 더 남자처럼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게 지금 방송을 보면서 이 화면 해설 방송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 일단 리모컨에서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 해설 기능을 오프해서 온으로 바꿔주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AI 기능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화면 해설 설정이라고 말을 하면 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YTN에서 화면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설가님들이 일하시는 곳은 어딘가요? 5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생방송을 볼 수 있는 TV 모니터 하나, 그리고 편성표를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올릴 수 있는 네. 작은 음향 장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제가 화면 해설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일단 약간 좀 고독함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한테는 따로 누가 원고를 주시거나 이런 네.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 10대 뉴스라고 해서 네. 뭐 타이틀로 1, 2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네, 한 네. 4, 5분가량의 영상물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들을 문장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그걸 원고를 써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혼자 하는 방송이다. 약간 이런 고독감이 네. 없지 않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듣고 있을까?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시각장애인 분께서 저희 방송사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시각장애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그 뉴스 중에라도 이렇게 어떤 기자가 나온다든지 화면 해설을 해주시는 걸 듣고 시각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에게서 듣는 모니터가 정말 담비 같은 맞아요.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드백이 네. 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좀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럼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좀 신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그런 메시지,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보가 좀 공평하게 제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방송하고 있는 공간도 굉장히 구석진 곳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어떤 정보가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네.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뭐 재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모든 정보는 좀 공평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 해설가로서 좀 바라는 점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그 자막 서브타이틀 1인치의 장벽을 넘었을 때 더 네. 많은 영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화면 해설도 이 1인치의 장벽을 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화면 해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YTN에서 또 조명을 해주시고 또 에필로그 Y에서 제작을 해주시니까 마치 제가 수상소감을 말하듯이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중요한 걸 중요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화면 해설가 좀 대표하는 우리 해설가님이로서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해설가님 말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송도 그 장벽을 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7월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자살 보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7월 22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언론이 자살 보도를 개선을 해서 베르테르 효과가 감소했다, 축소됐다 이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보도자료의 제목에도 자살이라는 건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YTN 사이언스에서 이거를 다뤘는데요.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감소. 이렇게 보도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보도한 사례이죠. 최근에 YTN 보도에서 보면 방화 혐의 50대 자살 소동, 한국 자살 사망률 이런 거 쓰고 있는데요. 제목에 있어서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지적은 현업 부서와 공유했습니다. YTN은 보건복지부의 자살 보도 공고 기준에 따라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있고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의미 전달이 충분할 경우 기사 제목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또 자살 소동과 같은 말도 투신 소동 등으로 바꾸어서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를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태극 전사들의 선전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쉬운 결과가 나와도 선수들을 탓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분위기가 이제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노메달이어도 괜찮다는 기사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금메달 7개, 종합 10위 목표를 내건 우리 국가대표. 이젠 목표 9분 응선을 넘었고 메달만큼 진한 감동과 울림도 안겼습니다. 태극전사들은 늘 금메달을 목표로 뛰지만 세상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즐기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은 우리가 왜 올림픽을 하는지 일깨워주는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울림이 있네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가 국민으로 금메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적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큰 박수 보냅니다. 더 이상 금메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사 내용에 공감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아깝게 메달은 놓쳤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며 올림픽을 즐긴 신세대 선수들에 대한 칭찬도 이어집니다. 물론 출전을 했으면 메달을 따는 게 좋다는 당연한 말도 있었고 기대가 컸던 종목에는 불만도 나왔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메달색으로 국가 랭킹을 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꽤 있었는데 나라별로 집계 기준은 다르지만 이번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개인과 팀이 경쟁하는 대회로 규정해 국가별 순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승패에 대한 인식은 꽤 너그러워졌지만
한일전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 메달과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빅데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통계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수다학에서는 통계 속에 숨은 수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통계, 그리고 수학과 몇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수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에 빠져들게 만드는 수다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딱딱하다, 어렵다, 뭐 몇 퍼센트의 확률과 뭐 이런 것들. 통계, 더 나아가서 수학은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있는 셈입니다. 간식 로또라는 거예요. 간식 로또요? 네, 간식 로또. 그래도 설마 나오겠어?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 그러네. 통계였어요. 그렇지. 일상이나 여러 현상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낸 것이 통계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수다학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통계를 활용하고 있고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도 통계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로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과 통계학과 교수로 이루어진 패널은 실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통계의 쓰임과 통계라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도 일부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나 일기예보와 같이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대한 주제인 만큼 주요 개념이나 그래프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정리된 도움 화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했다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명료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림과 그래프로 설명을 도운 덕분에 중간중간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시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필근이의 수학 동화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자연과학에만 쓰이던 통계를 인간과 사회 현상에 적용해 오늘날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 과학자 아돌프 케틀레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통계들이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돌프 케틀레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다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른 분야와의 접점을 고려하면서 수학의 확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통계 속에 숨은 수학이라는 주제 역시 수학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만나볼 수 있는지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수학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민데스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